궁금한 것은 무엇이든 알려주며 심심할 때는 즐거움을 주고 친구들과 함께 대화도 나누며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현대인의 필수품인 스마트폰. 하지만 과다 사용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손쉬운 검색으로 수많은 정보들을 알 수 있는 만큼 유해한 콘텐츠로의 접근성 또한 높은데요. 내가 공유한 정보는 사생활 침해라는 결과를 낳기도 하고 또 과다한 사용으로 인해 안구 건조증이나 목 디스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편리함과 동시에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편리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와 함께 스마트 온오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이 언제 어느 시점에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사랑을 만났을 때? 아니면 대학에 들어갔을 때? 첫 직장? 결혼? 네, 사람마다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준 이유들은 매우 다양하죠. 그렇다면 현대인의 삶의 방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무려 36년 동안 현대인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준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바로 PC의 등장입니다. 1981년 PC가 처음 등장했을 때의 가격은 대략 1,000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대기업의 월급이 25만 원 정도였으니 얼마나 고가인지 아시겠죠? 현대인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준 세 가지 중 두 번째는 1982년의 인터넷 개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처음으로 PC방이 생겨났고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의 등장으로 인터넷 이용률이 급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984년의 휴대전화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의 휴대전화와는 모습이 많이 다른데요. 무게는 약 4kg에 육박했으며 가격은 약 400만 원이라고 하네요. 당시 직장인의 2년치 연봉이었다고 합니다. 현대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 세 가지, PC와 인터넷, 그리고 휴대전화. 2009년에 이 세 가지가 합쳐진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네, 바로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해 바야흐로 스마트 라이프가 시작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이 가져온 스마트 라이프.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우리나라는 2009년 80만 명을 시작으로 스마트폰의 사용자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4,832만 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수가 5,176만 명이니 거의 모든 국민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현재의 스마트폰은 더욱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통신 속도보다 더욱더 빨라지고 있으며 웨어러블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기술도 발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IoT, 즉 사물 인터넷의 발달로 기존의 스마트폰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용도에서 사람과 사물을 연결해주는 용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속 진화되는 스마트폰은 일상에서의 우리 모습을 매우 빠르게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직장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은 하루 평균 5.2시간이며 특히 출근이나 퇴근길 그리고 잠들기 전에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콘텐츠는 메신저 앱이 72.2%로 1위, 인터넷 및 뉴스 열람이 46.3%로 2위, SNS가 3위, 그리고 게임 및 웹툰 감상이 5위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폰의 주요 기능인 전화통화는 몇 위일까요? 네, 35.7%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은 전화통화라는 목적 이외에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스마트폰의 어떠한 기능을 주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혹시 그 기능들이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생활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와 함께 스마트한 라이프 온오프 상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에 너무 많은 온이 들어와 있다면 스마트폰 사용 과부하를 의심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의존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는 본인도 모르게 폰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즉, 내가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강박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의식하여 계속 들여다보며 만약 손에 폰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이 증상들이 습관화되면 스마트폰 과의존 상태가 됩니다. 혹시 수많은 앱들의 푸시 메시지가 온으로 돼 있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앱들의 푸시 메시지가 온되어 있다면 스마트폰 과의존을 스스로 의심해 봐야 합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과도한 스마트폰의 이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력이 감소해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스마트폰 온오프 조절이 무너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스마트폰 과의존의 3가지 요인인 현저성과 조절 실패, 그리고 이용 조절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저성은 개인의 삶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생활 패턴이 다른 행태보다 두드러지고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끼거나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다른 일에 집중하기 어려운 경우, 스마트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절 실패는 이용자의 주관적 목표에 대비하여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자율적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마트폰의 이용 시간을 줄이려고 해도 실패하거나 이용 시간의 조절에 지속적으로 장애를 겪는 것과 같이 적절한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문제적 결과는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이용으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가족과의 식사 자리에서 과도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가족과 다툴 수도 있고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의존 증상 중 조절 실패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의존 위험군이 일반 사용자군에 비해 게임이나 영화, TV, 동영상, SNS 등의 여러 가지 콘텐츠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부정적 정서에 대한 경험률도 높습니다. 특히 부모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인 경우 유아나 청소년 자녀 또한 위험군에 속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일반 사용자군에 비해 정서, 심리, 신체적 문제와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네트워킹에 제외된 것 같은 공포감, 혹은 세상의 흐름을 놓친 것 같은 불안함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포모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네, 그럼 저와 함께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실까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인기 검색어와 한 뉴스를 우선 검색하십니까? SNS상의 글이나 사진, 댓글을 등록한 뒤 반응을 수시로 확인하시나요? 음식 먹기 전 옷이나 상품을 구입한 뒤 사진 촬영을 하시나요? 홈쇼핑에서 매진 임박, 한정 수량인 상황에서 꼭 참여하십니까? SNS 등에서 유명인과 친구를 맺거나 소식을 공유하고 있으십니까? 지인의 SNS를 수시로 방문하거나 지인의 지인 SNS를 열람하시나요? SNS의 최신 정보를 바로바로 업데이트하거나 공유하십니까?
자, 여러분은 이 가운데 몇 개를 선택하셨습니까? 메신저 증후군은 메신저의 강박적인 사용으로 인해 생기며 메신저 강박증이라고도 합니다. 점심시간, 퇴근 후 저녁시간, 휴일에도 메신저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시나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는 것 자체가 불안한가요? 회사 업무 지시, 게임 초대장 등을 바로 확인하고 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나요? 친구들과의 대화에도 끊임없이 메신저를 살펴보나요?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없고 충전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집에 가고 싶은 생각만 드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메신저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메신저 증후군과 비슷한 유형으로 SNS 기쁨 강박증이 있습니다. SNS 기쁨 강박증은 SNS상에서 좋아요가 없으면 불안해하는 것으로 자랑질 유형과 감정 과잉 유형, 그리고 허세 유형 등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즐거워야 한다는 한국인들의 기쁨 스트레스로서 한 설문조사에서 과장한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뒤처지고 싶지 않아서가 53.8%, 스스로 만족감을 얻으려고가 26.9%, 지인에게 걱정 안 끼치려고가 10.3%, 다른 사람도 과장하니까가 7.7%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즐거움을 얻기 위해 즐기는 게임. 하지만 게임에 숨겨진 다양한 유혹거리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무료로 즐기는 게임. 하지만 즐기려 하면 할수록 게임은 우리의 소중한 시간이나 돈을 더 많이 쓰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인앱 결제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세요. 잠깐 즐기는 게임. 60초 혹은 한 판 단위로 되어 있는 게임들. 게임에는 기본적으로 피로도 시스템이 있어서 장시간 플레이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하려고 맘만 먹으면 언제까지든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접속 혜택과 아이템들이 여러분이 원래 계획했던 게임 시간을 잊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쉴 때 잠시 하는 게임. 여러분의 마음은 쉰다고 여기고 있어도 여러분의 눈과 뇌는 자극을 받고 있기에 육체의 피로도는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게임은 정정당당하게 즐기는 맛? 그러나 갈수록 많은 게임들이 게임 플레이보다는 게임 승패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확률형 아이템 구매를 유도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과도한 경쟁심에 무리한 현금 구매를 하는 등 게임을 쉽게 즐기려다가 게임의 참 재미를 잃거나 확률형 아이템에 집착하여 충동적으로 과소비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도박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착각이 불러온 희망 때문입니다. 한번 돈을 딴 순간을 기억하며 언젠가는 따겠지. 한 번쯤은 나에게도 운이 올 것이야 라는 막연한 심리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와 편리한 스마트폰이 결합된 인터넷 도박이 암암리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반 오프라인의 도박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도박은 더 무섭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박 시스템에 접속하기가 매우 쉬우며 도박이 아닌 게임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이러한 도박 시스템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즉, 이길 확률이 제로에 가깝다는 말이죠. 인터넷 도박 시스템은 처음 접속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한 판 한 판 진행할수록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낮아집니다. 단순한 확률, 운이 아닙니다. 도박 시스템에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도박 이용자는 반드시 파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돈을 크게 잃고 나서는 죄책감과 후회감이 밀려오지만 그 이후부터는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내성은 양심을 둔화시키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행위도 서슴지 않게 벌이게 됩니다. 즉, 나 혼자의 파멸이 아닌 주변 사람들까지 파멸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집중적 사용과 관련된 마지막 문제는
음란물에 대한 접속과 유포가 쉽다는 점입니다. 모바일 메신저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검색을 해보면 종종 검색과는 무관한 나체 사진들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의 사진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악용하여 보복성 포르노를 쉽게 제작 유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엄연한 불법이며 법적으로 처벌됩니다. 잦은 음란물의 노출은 중독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심지어는 모방과 실행이라는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과의존적 사용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과다 사용은 우리 몸의 건강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건강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 능력에 관한 사실입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부모, 형제, 친한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외우고 다니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여러분은 몇 개의 전화번호를 외우고 계시나요? 현대인들은 손안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스크린 캡처를 하거나 파일을 저장하는 등 기억할 것들을 머리보다는 핸드폰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억력 감퇴 등 뇌의 기능은 점점 오프되어 가고 있습니다. 몸은 어떠할까요? 잦은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사용으로 인해 다양한 신종 질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느라 눈을 오래 깜빡이지 않아 안구 건조증이 생길 수 있고, 고개를 숙여 화면을 쳐다보기 때문에 거북목 증후군이 발병하기도 합니다. 이는 당연히 목 디스크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화면에 집중하느라 자세를 고정시키고 있기 때문에 근육이 뭉쳐 근막 통증 증후군에 걸리기도 하며, 손가락을 과도하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손목 터널 증후군이 발병하기도 합니다. 저에 따르면 직장인들 중 50.6%는 스마트 기기 없이는 하루도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또한 10명 중 6명은 스마트 기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스마트 기기에 의존한다고 느끼는 상황 중 1위는 기기 없이는 전화번호를 모를 때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 기기 없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의 질문에는 일일이 21.3%, 반나절이 18.6%, 3시간 미만이 10.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꼭 필요해서 아니면 휴식이라는 이유로 또는 나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나마 과의존된 상태는 아닌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편리하고 좋은 기능들을 온하고 지낸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더 중요한 삶의 기능들을 오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의존적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분의 스마트 생활을 다시 한번 설정해 볼까요? 몸의 기능을 온하는 방법.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을 점검해 보세요. 장시간 사용을 줄이고, 만약 장시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일정 시간을 정해서 스트레칭이나 다른 곳을 잠시 응시하는 등 몸과 눈을 풀어주세요. 다양한 인간관계를 여는 방법은 2가지만 기억하세요. 직접 만나기, 지우기. 조사에 따르면 한 번 얼굴 맞댐이 이메일 73번이나 SNS 120번의 글달기와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깊이 있는 관계는 관계 정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쓸데없이 많은 전화번호와 친구 목록은 오히려 연락에 대한 강박감을 증가시킨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강박적 사용을 오프하는 방법. 충동적 쇼핑이나 구매, 댓글은 스트레스 해소가 아닌 잠시 있는 행위입니다. M1대 화풀이하지 마세요.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는 버려주세요. 게임 레벨이나 승패에 연연하지 마세요. 60초 게임 한 판보다는
60초 심호흡으로 분노와 스트레스를 낮추세요. 검색보다는 사색의 힘이 더 강하답니다. 여유 시간을 여유 시간답게 즐기는 연습을 해보세요. 스트레스는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즉각적인 반응이 튀어나올 수 있으며 이는 분노를 다스릴 만한 시간적 완충지대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앞뒤 가리지 않고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종종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SNS상의 글에는 글을 쓴 사람의 감정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읽는 사람의 현재 감정에 따라 좋게도 나쁘게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만약 나쁘게 받아들였다면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물 한 잔 마셔보는 것은 어떠할까요? 생리적으로 긴장되고 각성된 상태를 진정시켜줄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물 한 잔 마시는 시간은 분노하고 격앙된 감정이 가라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평소 메신저나 푸시 알람 소리에 무조건적으로 반응하시나요? 조금만 무시해보세요. 푸시 알람 같은 기능을 끄고 조금 게을러져 보세요. 답답하더라도 바로바로 반응하지 않고 3개에서 5개씩 모아서 답해보세요. 스마트폰을 항상 손에 들고 계신가요? 손에 잡고 있기 때문에 더 하게 되는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주머니나 가방에 넣어두는 습관만으로 사용 횟수는 감소합니다. 또한 손으로 전해오는 금단 현상을 호두나 건강지압기, 책 등으로 이겨보세요.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하기보다는 차창 밖을 쳐다보거나 풍경을 보며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해보세요. 일상 속 자기 트랜스는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라 뇌와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최고의 휴식 방법입니다. 늘 바쁜 직장 생활, 잠깐의 짬도 아깝다고 생각하시나요? 잘 때는 자고 쉴 때는 온전히 쉬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잘 때는 무음으로 해두고 푸시는 가볍게 무시해주세요. 쉴 때는 눈과 손도 같이 쉬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어두세요. 입과 귀는 상대방에게, 눈은 스마트폰에 가는 당신. 눈과 입, 귀가 모두 상대방에게 집중될 때야말로 진정한 만남입니다. 흔히들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현대인들에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단순히 억제할 수만은 없죠. 다만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 존재하는 스마트폰에 우리가 종속된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당신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 습관이 건강하게 온오프로 조절될 때 그간 오프되어 있던 더 중요한 가치 있는 것들이 온이 될 것입니다.